용파리의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호적상의 고향은 전북으로 바뀌어 있었다. 전북체육회에서 용파리를 도 대표 선수로 전국체전에 참가시키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용파리는 전국체전 때문에 전라도로 가기 위해 청량리역으로 가고 있었다. 뒤에서 한 무리들이 용파리를 불렀다. 내가 용파리냐? 날카로운 12조의 말투는 용파리로 하여금 앞으로 서너 발짝을 점프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하였다. 말투로 보아 건달이 아닌 양아치 같았고, 또 양아치는 정정당당하게 맞짱을 뜨는 것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었다. 청량리역 광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좁은 골목을 꽉 메우고 있었다. 한결같이 큰 키에 흉터난 얼굴들, 일부러 그런 인간들만 모여서 온 것 같았다. 상대 머릿수를 세어보니 11명이었다. 대못이 소름 끼치게 박혀있는 강목과 야구 방망이들이 예외 없이 장갑을 낀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건달이라면 유명한 나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에 누가 시킨 것이 분명했다. 그 11명 중 리더로 보이는 한 놈이 입을 열었다. 얼른 끝내자. 용파리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눈으로는 재빨리 녀석들의 수준을 가늠해 보았다. 알통이 붉어져 나온 게 제법 힘께나 쓸 것 같은데, 얼굴을 보아서는 또 연장을 들고 왔다는 점에서 맞짱보다는 기습을 전문으로 하는 놈들 같았다. 낯익은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걸 봐서 청량리 일대에서 노는 녀석들은 아닌 것 같았다. 녀석들은 일부가 양옆으로 바짝 붙어 기다시피 살살 걸어서 용파리의 뒤를 막아버렸다. 그러고는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듯이 휘파람까지 불었다. 녀석들은 앞뒤를 콱 막아버린 이상 용파리가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았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앞뒤에서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용파리의 싸움 실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지 함부로 덤비지는 못하고, 앞으로 나왔다가 용파리가 달라붙으면 바로 뒤로 물러나는 식이었다. 앞에서 밀었다가 용파리가 달라붙으면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그 틈에 뒤를 막고 있는 녀석들이 용파리의 뒤통수를 치려는 듯이 달려들었다가 다시 물러서는 이상한 싸움이었다. 녀석들은 검도하는 사람처럼 무기를 머리 위로 들어올린 채 앞으로 뒤로 움직였다. 용파리의 사정권으로 들어오도록 앞으로 뒤로 용파리의 시선을 돌렸다. 너무 조심스러웠다. 아마도 용파리의 위력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단단히 주의를 들은 것 같았다. 야구 방망이든 대못이 박힌 강목이든 한 대라도 맞으면 그때는 끝장이다. 일단 한 대라도 맞으면 공격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무차별 테러를 당할 것이다. 목숨을 건지더라도 병신이 되는 것은 분명했다. 따라서 단 한 대도 맞아서는 안 된다. 단 한 대만 맞으면 바로 끝장이다. 한 대 맞아서 중심을 잃은 사이에 대못이 온몸을 찌르고 야구 방망이가 팔다리의 뼈를 박살낼 것이다. 용파리는 몸을 낮추고 언제라도 덮칠 수 있는 자세를 취했다. 잠시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용파리는 갑자기 뛰어올라 옆차기로 상대 리더의 가슴을 걷어차고 쓰러뜨렸다.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완전히 늘어져 버렸다. 상대의 리더가 갑자기 쓰러지자 10명은 겁을 먹은 것이 분명했지만 연장을 계속해서 휘둘러댔다. 용파리는 강목을 들고 공격해오는 녀석 한 명을 더 제압했다. 상대는 동료들이 쓰러지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흥분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난폭하게 공격해왔다. 붕붕하는 소리가 들렸다. 용파리는 반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머리에서부터 연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몸을 낮추어 놈들의 하체를 공격할 기회가 있었지만, 허리 밑을 공격해오는 경우에는 그만큼 다리뿐만 아니라 주먹이나 머리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앞뒤에서 부채꼴 형상으로 야구 방망이와 강목을 휘두르며 점점 안으로 좁혀 들어왔다. 한 대라도 맞으면 뼈가 부서질 정도의 무서운 바람이 싱싱 불었다. 용파리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리더가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겁을 잔뜩 집어먹었던 녀석들이 도끼를 품고 인정사정 없이 연장을 휘두르고 있었다. 용파리는 길 한복판에 서 있다가 빠르게 움직여 판잣집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였다. 양옆에서 일자로 서서 공격해 오던 녀석들이 부채꼴로 용파리를 포위했다. 김용팔, 너도 이제 곡소리를 내게 되겠구나. 다리 병신을 만들어주겠다. 앞으로 동냥하고 살아라. 용파리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도망갈 수 있는 틈이 보이지 않았다. 용파리의 눈에 좁은 구석이 보였다. 한번 달려드는 척하자 상대가 주춤하자 좁은 골목으로 겨우 들어갔다. 천만다행이었다. 서로 간의 공간이 좁혀지는 바람에 녀석들이 휘두르는 야구 방망이와 강목이 서로 충돌할 지경이었다. 방망이와 강목이 녀석들의 머리 위로 다시 올라갔다. 따라서 녀석들은 검도할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는 용파리의 머리를 공격의 목표로 삼아 조금씩 밀고 들어왔다. 그러나 어느 녀석도 먼저 앞으로 나와 용파리에게 공격하지 못했다. 그저 위아래로 내려찍으면서 기회를 노릴 따름이었다. 판자벽에 강목의 대못이 팍팍 박히고 야구 방망이로 내려찍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 떨었는지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 다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잠깐 열었다가 싸움을 보고
기겁하면서 닿는 소리가 들렸다. 팽팽한 긴장을 견디지 못했는지 한 녀석이 날카로운 대못이 박힌 강목을 창처럼 쥐고 용파리를 향해 던졌다. 2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였다. 용파리는 몸을 움츠리면서 강목을 피했다. 상대는 용파리가 피하는 걸 보고 이번엔 4-4개의 야구 방망이와 대못이 박힌 강목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용파리가 춤추듯 피했지만 강목 하나가 이마를 치고 말았다. 단번에 피부가 찢어져 피가 눈 안으로 파고들었다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구 방망이로 용파리의 머리를 박살낼 기세로 내리쳤다. 용파리는 쓰러지듯 낮게 앉으면서 녀석의 사타구니를 돌려차 버렸다. 낭심을 맞은 상대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감싸 쥐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사이에 용파리는 녀석이 놓친 야구 방망이를 주워들고 몸을 날려 옆에 서 있는 녀석의 머리를 공격했다. 녀석은 넘어지면서 곁에 있던 동료들도 같이 쓰러졌다. 용파리는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댔다. 이미 피를 봤기 때문도 있고 흥분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았다. 용파리의 방망이와 부딪힌 녀석들의 연장은 예외 없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땅에 떨어졌다. 연장을 놓친 녀석들은 손이 아파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을 지었다. 용파리는 연장을 들고 있는 놈들에게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용파리의 힘을 감지한 녀석들은 용파리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 나는 붕붕 소리에 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녀석들은 슬슬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놓칠 용파리가 아니었다. 야구 방망이도 휘두르고 손과 발을 이용해 녀석들을 때렸다. 상대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다. 녀석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낑낑거리고 있었다. 기세가 시퍼렇던 녀석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물러서더니 용파리를 피해 주랭랑을 놓기 시작했다. 상대 리더도 그때 정신을 차렸는지 도망가고 있었다. 용파리는 눈이 뒤집힌 채로 상대 리더를 쫓아갔다. 상대는 수십 명이 모여있는 인파 속을 뚫고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숨어버렸다. 하지만 용파리는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영무원을 붙잡고 금방 피 흘리며 도망간 놈을 말해보라고 하니 화장실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켰다. 용파리는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용파리는 화장실 칸에 숨어있는 놈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다. 그놈은 무릎을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었다. 용파리는 그놈의 배를 다시 걷어차고 역도로 단련된 힘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녀석을 다시 한번 공격한 뒤 그대로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싸운 장소로 돌아왔다. 골목에는 녀석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구경꾼들만 서 있을 뿐이었다. 핏자국, 헝겊 조각, 단추, 그리고 동전 등이 싸움의 흔적으로 나뒹굴고 있었다. 조금 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덕거리면서 용파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녀석들이 버리고 간 강목과 야구 방망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동료를 버리고 가다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족칠 놈은 여기 리더밖에 없었다. 누가 사주했는지 캐지 않고서는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짐작이 아주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증거 없이 속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리더는 용파리에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발뺌을 하였다. 형님, 저는 여기 토박이입니다. 사실입니다. 형님이 워낙 싸움을 잘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파리의 구타는 이어졌다. 녀석은 캑캑거리면서 힘들게 말했다. 용파리는 화가 났다. 이놈이 누굴 바보천치로 아는 건가? 생판 처음 보는 무리들이 공격했는데 그걸 믿겠어? 누가 시켰어? 누가 보냈어? 끝까지 발뺌하자 용파리는 또 리더를 때렸지만 죽는다는 소리만 내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녀석은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면서 눈물도 질질 짰다. 용파리의 주먹이 녀석의 복부에 날아들었다. 녀석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고 용파리가 멱살을 놓자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하지만 멀리서 경찰이 오고 있었다. 근처 포장마차 아줌마가 용파리에게 다가와 들릴 듯 말듯하게 속삭였다. 용파리는 배우가 정확히 누군지 알지 못한 채 그를 놔두고 도망치게 된다. 용파리는 녀석을 내버려 두고 천천히 제기동 쪽으로 걸어갔다.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상대가 야구 방망이와 대못 박힌 강목을 들고 패 죽이려고 몰려들었는데 오히려 용파리가 도망가고 있으니 화가 나기도 했다.